이번 행사의 공동 주체인 금상군의 선진 사례입니다. 발표는 박범인 금상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댁에 오셔서 지방 소생을 위한 뜻깊은 행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시는 분들 앞에서 사례 발표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렇다하게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제가 금산군에서 문화공보 관광과장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전국의 최장수 문화예술과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다행히 좋은 평가를 좀 내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하고 계셔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행사 오시기 전에 다락원이라는 데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셨나요? 다락원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들고 나누고 전파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화복지 체육 기능이 한 곳에 이렇게 집약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 다락원의 심볼인데요.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산처럼 생겼어요? 사람 셋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모습 또는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게 유명한 판화가 이철수 화백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다락원이라는 뜻은 마늘따자에 즐거울 락자, 이게 나라동산 원자거든요. 요 락자는 즐거울 락자도 되고 좋아할 요자도 되고 또 풍류 악자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도 많고 풍류도 많고 그래서 즐거움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자가 좀 다르죠? 동산 원자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나라 동산 원자거든요. 요거는 건물과 나무와 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공의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산 다락원은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입니다. 7개 중앙부처와 중앙산하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클러스터라는 얘기를 별로 안 썼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는 클러스터라는 개념도 몰랐고 이런 시설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복지 클러스터다, 문화 클러스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이후에는 우리도 통합과 연결로 만든 행복 클러스터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냐면 문화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문예회관, 문화원 건립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고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경영인회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 농진청의 여성생활과학관, 또 한국마사회가 지원했던 체육관 사업, 그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했던 수영장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10억 원. 지금은 아마 이거 몇 배가 들어가겠죠. 이게 200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12월에 시작해서 2006년 10월까지 이렇게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이 구간인데요. 맨 첫 번째 요게 이제 메인 시설이죠. 문예회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금산군 보건소고요. 3번이 이제 여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금산문화원이고요. 네, 5번이 청소년 장애인의 집이고요. 6번이 노인의 집이고 7번이 여성의 집, 8번에 농민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이 밑에는 수영장, 위에는 체육관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당시에는 뭐 혁신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제 그 사업의 기획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번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5개, 7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 나중에 12개까지 늘어났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렵지만 우리가 동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지역센터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 12개를 따로따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지 선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도 가장 적합한 곳 한 곳으로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에다가 금산의 그 문화 분야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고품격 건축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12개 사업으로 나눴을 때는 뭐 크게는 20억 원, 뭐 작게는 5억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설계자가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시공도 그 유명한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아서 300억 정도의 그 규모로 만드니까 훌륭한 설계자, 그다음에 훌륭한 건축사들이 들어와서 고품격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의 절감인데요. 12개 건물을 짓게 되면 기계실, 전기실 12개씩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2개로 해결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기계실 하나, 전기실. 그래서 2개의 그 시설로 관리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건축비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관리비의 비용도 대폭히 줄어든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핵심 기능을 강화시켰다. 12개의 시설에 보면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기계실, 전기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2개로 몰아서 훨씬 품격이 높게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중앙부처의 지침을 보니까 컴퓨터실하고 회의실을 다 넣게 돼 있더라고요.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각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실을 2개실로 축약을 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훨씬 좋은 기기를 넣어서 이제 고품격화를 했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있는 그 회의실 기능도 전부 다 빼내가지고 아까 그 메인이라고 했던 문예회관 쪽으로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사업비가 원래 2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복 기능을 없애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80억 정도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규모나 품격을 갖춘 이런 그 좋은 시설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활성화의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여기는 12개의 건물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성생활과학관에 가서 요리교실 즐기고 스포츠센터에 가서 아쿠아로빅하고 또 뭐 보건사에 뭐 하러 오셨다가 연계되는 무슨 컴퓨터 교육도 받고 이런 그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고 그 당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통합을 이제 밀어붙이게 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건축인데요. 쉽게 말하면 뒤에서도 나올 테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310억의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그 설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지휘해 주신 분이 장쉘 윌모트라고 프랑스가 세계에 자랑하는 건축가입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디자인을 총괄했던 분이고 루브르의 그 리모델링을 총괄했던 정말 훌륭한 건축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가나화랑의 설계, 그다음에 용종도 신공학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총괄했던 대단한 이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다락원 건축을 도와주시게 됐고요. 입찰을 붙였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뭐 내노로 하는 1급 건설업체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계룡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에 계룡건설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점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짓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이 이제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축을 이제 특화를 한 부분인데요.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좀 건물이 좀 예쁘고 멋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 전통이 스며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죠. 그 다음에 건물은 좀 유용성이 있어야죠. 쓸모가 있게 또 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성이 있는 건축을 줘야죠. 이것을 동시에 다 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이 함유하고 있는 또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장쉘 빌모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은 자기는 이 다락원을 선의의 마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의의 마을은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다음에 착한 기운이 가득한 마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의미를 더 이게 부여했는데 가화만사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인의 집도 있죠, 그렇죠? 청소년의 집도 있죠, 그렇죠? 여성의 집도 있죠. 그러니까 연령간, 계층간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 가족으로 본 거예요. 그래 그 가족들이 화합하면서 사는 하나의 가정이다. 이제 이런 뜻을 우리가 담아서 가화만사성 그리고 또 선의의 마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개의 사업을 한 사업으로 통합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지원해주는 용도가 다 있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한 건물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또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성만 강조를 하다 보면 한 자리에 모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추구를 하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보시게 되면 1층과 2층을 전부 다 이렇게 통로로 연결을 해서 연계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대한민국 건축가 협회에서 그 해에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리움, 그 다음에 파주 헤이리에 있는 황인용 스튜디오, 이런 데하고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 건축물 베스트 7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운영 관리를 잘 하자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운영은 그렇죠? 화합과 활력의 분위기가 가득한 이런 다락원으로서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년도 11월 기준 했을 때 149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3,243명이 수강을 했다.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따로따로 개인 3,200명이 이 다락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집을 지면서 운영 관리에 관한 용역을 우리가 문화 예술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분한테 맡겨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다락원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영광도 안았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되고 또 재지정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관리 영역을 하면서 이름을 줬거든요. 다락원이라는 이름을. 그때 제안을 할 때 절대 관자는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관자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잔재다. 회관, 관, 이거는 이제 어디서 비롯됐냐. 옛날에 일정시대 때는 서울이 경성이었었죠. 경성부였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시민회관이 옛날에는 경성부민회관이었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자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나라동산 원자를 쓰게 됐죠. 다른 지역 같으면 아마 무슨 다목적 군민회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건데 우리가 다락원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이름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차 그 다락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후속으로 또 연계 강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있을 때 이제 진 그 다락원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락원과 같이 했는데 기저구 도서관이라고 MBC가 캠페인으로 해준 거 있죠. 요거 1호로 우리가 순천, 달서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구 도서관이 요 바운다리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도서관 이름을 인삼거울 도서관이라 했는데 그것도 요 다락원 짓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완공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제1교포의 출향 인사가 청산회관과 청산 아트홀을 조졌었거든요. 요거를 또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충효의 공원을 향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바로 인접을 해서 금산에 역사문화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이 집약이 되었고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수범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들이 이현재 그 부총리께서 여기를 오셨다가 참 모범적인 사례다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칭찬을 하시면서 정말 재정 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할 수 있는 문화복지 체육 시설의 수범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행안부에 예산 지원 지침을 변경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금산처럼 복합 다기능 시설이 집약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주자.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논산시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각 부처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을 동시에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지원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배치마킹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국 단위의 여러 행사들이 많이 또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뭐 간단하고 쉽게 드리지만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극복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예산을 그 12개를 따는데 3년 안에 전부 다 해내야 될 일이거든요.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회계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해당 실과장님들이 이 예산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 사업의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이 통합승인을 안 해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끝까지 이 통합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도저히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감사원을 찾아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중앙부처가 승인을 안 해줘서 이 사업이 정말 좌초될지도 모르겠다. 감사원의 그 담당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계획을 왜 중앙부처가 승인을 안 해주냐. 그래서 그 감사관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이제 그 통합의 문제를 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 이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의회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땅 사는 거잖아요. 2명이 끝까지 속을 썩였는데 1명은 그래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한 분이 끝까지 안 해주셨어요. 그 당시 부군 스님이 그분을 쉬운 4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꿨죠. 그래서 아들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자기 부모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다락원의 메인 건물인 문예회관 건물이 5m가 뒤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분이 늦게 해주시는 바람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사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죠. 왜? 12개를 따로따로 치면 전부 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이게 몰아서 크게 하다 보니까 지방업체들이 뭐 하청업체 정도밖에 못 되잖아요.
막 끊임없는 투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6번을 털렸습니다. 수사기관, 감사기관, 언론기관한테. 결국은 무사하게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고 다락원을 이제 탄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다락원을 이렇게 주목을 해주는데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OECD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답니다. 아직. 그래서 칭찬도 많이 좀 해주고 하셨는데 뭐 주요한 내용은 앞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 운영을 더 잘해서 계속해서 이제 빛나는 다락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그 최원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를 잘 해잖아요. 우리 금산도 뭐 좀 잘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산에 3,200개의 산봉우리가 있고요. 17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서 금수강산의 본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 고려인삼의 종주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향이라는 또 우리가 특징과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락원이라고 하는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센터가 금산의 또 하나의 강력한 문화의 콘텐츠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그렇죠 건강과 문화가 결합돼서 살기 좋은 매력도시 금산을 더 빛낼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락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